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식이라고 하고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커널 리눅스 개발자 모임은 사실 제가 첫 참석이라서 좀 약간 분위기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 약간 좀 예상치 못했긴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빨리 드리면 저는 이제 커널 개발자로 일단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 약간 덜 하긴 하지만 예전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어떤 뭐 학회, 다른 학회나 또 약간 컨트리뷰션도 좀 하고 이렇게 발표를 좀 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녁 때 사실 한국에서 이제 밤에 발표를 하니까 이게 딱 예전에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서 시차 적응 안 될 때 딱 발표하기 되게 힘든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타이트해서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세션은 제가 이제 커널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중간에 아마 한글도 많이 나와서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커널 6.11서부터 16까지에서 일단은 좀 주요 변경 사항 같은 경우를 저희가 모아갖고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PPT 보면 좀 컨텐츠는 제가 많이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용한 그 모달리티를 최대한 동원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6.11에서는 저희 난수화 같은 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웹 세션 아이디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런 고빈도 난수 같은 요청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커널에서 움직여가지고 이걸 좀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get 랜덤 같은 시스템 콜을 이용했는데 이 시스템 콜 비용이 워낙 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VDSO 기반으로 시스템 콜을 이제 약간 이동시켜가지고 그 시스템 콜에 대한 비용을 많이 덜어냈고요. 그래서 이 성능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 15배까지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요. 근데 이게 그 전에 그럼 이런 시스템 콜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유저에서 이런 난수화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안적으로 굉장히 이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 VM 포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VM 포크 같은 경우 하면 난수화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그대로 복제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보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널이 가장 이거를 지원해주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보면 이게 일단은 스레드별로 이제 예를 들면 포크 같은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난수화 메모리 같은 경우를 커널에서 할당을 해주는데 위에 같은 플래그를 이용해서 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get 랜덤 같은 경우를 이제 get 랜덤 시스템 콜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긴 한데 쉽게 설명하면 메인 커널에서 있는 난수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에 대한 가장 취약점이 있었냐면 보안적으로 이게 만약에 VM 포크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이 난수화가 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리시딩을 하기 위해서 커널 자체적으로 리시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로컬에 할당된 그런 어떤 난수화 같은 것들이 다시 이제 불일치 여기에 넣으면 공유 조치가 있거든요. 제너레이션 값을 비교하고 그게 차이가 나면 얘도 다시 이렇게 약간 캐시가 익스파이어 된 것처럼 동작을 해가지고 그런 난수화 환경을 이제 최적화된 안전 보호 그걸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데디케이트 버킷 어로케이터인데 이거는 기존의 커널 이전 버전에서도 계속 개선이 되어 왔는데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또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하게 힙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걸 아마 제가 보니까 다른 저 뒤에 있는 다음 세션에 보니까 약간 보안 전문가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요. 그분한테 질문하시면 아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힙 스프레이에 대한 커널이 이런 약간 하드닝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슬랩 얼리케이터나 버킷 얼리케이터에서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전 같은 경우는 슬랩에 보면 랜덤화 있잖아요. 버킷에서
그 리스트를 이제 랜덤화해가지고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개선했냐면 아예 명시적으로 그 커널에서 보면 이제 보안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티브가 되는 몇 가지 이렇게 유저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메시 같은 얼로케이션인데, 이런 것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 K멀록 같은 게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메모리가 힙스프레이에서 공격 타깃되는데, 이거를 명시적으로 아예 그 버키 풀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게 더 힘들어지죠. 근데 이게 완벽하진 또 않아요. 이게 이게 뭐죠? 횡슈이나 펑슈이나 아니면 그 힙 그루밍 같은 경우는 결국 약간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가능성이 확실히 많이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잠깐 그 리눅스 커널 스케줄링을 보면 이제 RT, DL, CFS 같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게 어떤 니시 워크로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스케줄링 클래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케드 EXT라는 건데, 이게 이제 BPF-와 확장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런타임에 보통 스케줄러 같은 경우라면 막 빌드를 다시 하고 그걸 올리고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BPF를 이용해가지고요, 본인이 그 어떤 시스템에 최적화된 워크로드를 위한 어떤 스케줄링 정책을 그냥 런타임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UPA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 보면,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해서 특정 워크로드 한 10에서 20% 그 향상을 했다고 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걸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많이 관심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읽었을 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나름 커널 개발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엠티브 RT 패치셋이라는 게 이게 아웃 오브 트리로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메인스트림이나 업스트림 이런 쪽만 관심 있어서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직접 런타임 RTOS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근데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2005년부터 개발 시작해가지고요, 이 RTOS를 하려는 이 기술이 2005년부터 시작해갖고 작년도 9월에 이게 최종 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한 20년 동안 이 외부에서 개발하다가 드디어 이제 업스트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요거 행사를 모르겠는데, 여하튼 OSS에서 이거를 리눅스 토발즈가 종이로 이게 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아마 여기 계신 사진 나오신 저분이 이분이 아마 그 메인 개발자신가 봐요. 그래서 직접 리퀘스트를 그 종이에다 써서 이렇게 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발즈가 그걸 받고 그 다음날 머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20년 동안 이런 데서 이런 버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발하고 이렇게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인간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감회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에서 이제 프리엠티브 RT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성능적으로 보면 이제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워스트 케이스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여기 보면 유분투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100 마이크로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아마 토발즈도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컨텍스트 스위치 때문에 이게 스루풋이 좀 감소한다고 해요. 대신 이제 응답시키는 속도는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나사 벤치마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그 약간 특정 하드웨어에서 이제 레이턴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유저 측에서 좀 환영받는 거는 이게 오디오 쪽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 줄은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주요 메커니즘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되실 것 같고, 그 여전히 챌린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이제 스루풋이 좀 떨어진다는 게 있고, 아직도 이제 정말 하드 리얼타임 정도로 되는, 그러니까 상업화나 아니면 사용하려면 좀 테스트와 인증 같은 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